화장품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종류는 기초 화장품, 그리고 메이크업 화장품, 모발 화장품, 바디 관리 화장품, 네일 화장품, 그리고 향수, 방향제 역할을 하는 방향 화장품, 에센셜 아로마 및 캐리어 오일,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이 여기 화장품의 종류에 해당이 되고요. 기초 화장품은 세안용, 피부 정돈, 피부 보호 화장품이 기초 화장품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메이크업 화장품은 베이스 메이크업, 포인트 메이크업, 모발 화장품은 모발에 사용하는 세정이라든지 정발이라든지 트리트먼트, 연모제, 탈색제, 퍼머넌트제 등이 모발 화장품에 해당이 되고요. 바디 관리 화장품은 세정제라든지 각질 제거라든지 채취 방지 제품이 있는데요. 이 채취 방지 제품의 대표적인 건 데오도란트가 되겠죠. 그래서 데오도란트 제품이 바디 관리 제품의 채취 방지 제품에 해당이 되고요. 여름철에 냄새 제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바디 관리 화장품은 무엇이냐라고 하시면 데오도란트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일 화장품, 네일에 손톱에 사용을 하죠. 그 다음 방향제, 향수, 퍼퓸, 오드 퍼퓸, 오드 토일렛 이런 농도, 그 방향의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에센셜 아로마 캐리어 오일은 에센셜 오일과 캐리어 오일이 있죠.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원액에 캐리어 오일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 다음 기능성 화장품은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선텐, 탈색, 탄력, 제모, 여드름 및 아토피 케어 화장품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장품의 분류와 사용 목적, 제품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개념 잡기에 한 문제 나왔네요. 자, 모발 화장품부터 볼까요? 모발 화장품, 정발, 헤어스프레이. 맞죠? 모발, 헤어에 사용하는 거니까. 방향 화장품, 향취 부여죠? 오데코롱. 맞습니다. 메이크업 화장품, 색채 부여, 네일 에나멜. 뭐가 틀려졌죠? 네일 에나멜이 틀리죠. 네일 에나멜은 어디에 해당되는 화장품이죠? 네일 화장품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손발톱에 사용하는 제품이 네일 화장품, 네일 에나멜이죠. 그 손톱 컬러 이렇게 색칠하는 그런 거를 네일 에나멜, 매니큐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 기초 화장품은요. 피부 정돈, 클렌징 폼 해당이 됩니다. 자, 기초 화장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화장품은 피부의 세정, 정돈,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기초적인 화장품이다. 문제가 상당히 잘 나와요. 그래서 기초 화장품의 종류와 기능은 무엇이냐 그래서 기초 화장품의 기능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피부를 세정해준다. 그 다음에 피부를 정돈해준다. 그리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기초 화장품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세정하는 역할은 노폐물 및 화장품의 잔여물을 제거하죠. 해당되는 게 뭐죠? 클렌징 제품들이죠. 크림, 로션, 오일, 잼, 폼, 워터. 그 다음에 피부 정돈에는 피부의 수분을 공급하거나 pH 조절을 해주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게 피부 정돈에 들어가는데요. 화장스, 스킨 로션, 스킨 토너, 토닝 로션 등이 피부 정돈에 해당이 되고요. 피부 보호는 피부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로 로션이라든지 크림, 에센스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를 세정한다면 우리 세안하잖아요, 집에서. 그런 것들이 세정. 그 다음에 피부 결을 정돈한다. 그래서 피부 정돈하는 거는 화장수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스킨케어라든지 스킨, 토너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보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바르는 저희가 영양이라든지 수분 공급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피부 보호에 해당이 된다. 유수분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는 개념 잡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 뭐였죠? 세정했죠? 그 다음에 정돈했죠? 그 다음 피부를 보호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이 주름 개선은 어디에?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화장품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화장수, 클렌징 크림, 영양 크림, 린스 뭐예요? 다 기초 화장품이죠. 그죠? 근데 린스는 모발 화장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린스는 화장품의 성격에서 기초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메이크업 화장품 보겠습니다. 메이크업 화장품은요, 피부에 색조를 부여하고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연출하는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피부에 색조를 부여하고 그 다음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연출하는 화장품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뭐죠? 메이크업 화장품이다 라고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스 메이크업 같은 경우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톤을 정돈하고 화장의 지속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 무엇이냐? 메이크업 베이스죠. 다음 다양한 색상이 있고요. 파운데이션은 베이스의 컬러나 얼굴색의 변화, 피부의 결점을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화장품에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피부의 결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이 있고 그 부분은 파운데이션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 파우더는요, 색조 효과를 부여하고 피부의 번들거림을 감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컴팩트, 그리고 누스, 파우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파운데이션에 대한 문제 가끔 어떻게 나오냐면 가장 좀 가볍고 부드럽고 좀 화장이 했을 때 너무 두꺼운 화장이 아닌 파운데이션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종류의 리퀴드, 액체 타입의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조금 가벼운 그런 화장을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상당히 그 좀 얼굴의 피부의 결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스틱 파운데이션. 상당히 좀 두껍게 화장이 들어가죠. 그래서 스틱 파운데이션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참조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포인트 메이크업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인트 메이크업 화장품 뭐죠? 눈과 입에 저희가 예쁘게 좀 그러니까 음영을 주어가지고 좀 색깔, 컬러풀하게 화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이 포인트 메이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도 크게 만들 수 있고 입도 상당히 빨간 립스틱으로 섹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눈과 입에 하는 그 메이크업이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섀도우, 눈과 눈썹 부위에 색채와 음영을 주고요. 마스카라, 속눈썹을 길게 연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눈매를 아름답게 표현해 준다. 아이브로우는 비어있는 눈썹을 채워주고 눈썹 모양을 연출해 주고요.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는 눈매를 수정해서 뚜렷한 눈매를 연출한다. 립스틱은 입술에 색채와 광택을 부여한다. 수분 증발 방지를 한다. 블러셔는 볼에 도포하여 음영과 윤곽을 준다. 뭐 요 문제 잘 나와요. 블러셔야 돼 문제. 블러셔 볼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존 쪽에 하는 부분으로 볼에 도포하여 음영과 윤곽을 주어서 가끔 이렇게 귀엽게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상당히 뭐 조금 음영감을 주어서 얼굴을 라인을 좀 이렇게 좀 갸름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블러셔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개념 잡기 문제, 포인트 메이크업 화장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나왔어요. 아이섀도우, 블러셔, 립스틱, 파운데이션 어디 들어가야 돼요? 베이스 메이크업 화장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모발 화장품 보겠습니다. 모발 화장품은요, 모발을 청결히 유지하고 모발의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장품을 통칭하는데요. 세발용, 그리고 정발용, 트리트먼트가 모발 화장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발용 같은 경우는 모발 및 두피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목적이고요. 샴푸와 린스가 세발용 화장품에 해당이 되고요. 정발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단정하게 하는 거예요. 모발을 막 이렇게 흐트러지게 하지 않고 딱 이렇게 고정시키거나 딱 이렇게 스타일을 딱 고정시키고 그 스타일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발용인데요. 보습 효과 및 헤어 스타일링 유지가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헤어 오일이라든지 포마드, 헤어 스프레이, 젤, 헤어 무스가 이 정발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트리트먼트를 보시면 트리트먼트는 모발의 손상 방지, 그 다음에 손상된 모발을 복구하는 그런 데 사용을 하고요. 헤어 트리트먼트 크림과 그리고 헤어팩, 헤어 코트가 트리트먼트에 해당되는 부분, 모발 화장품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중 모발 디자인용 화장품이 아닌 것은 뭐죠? 정발용이죠. 그래서 세트 로션, 포마드, 헤어 린스, 헤어 스프레이고요. 헤어 린스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세발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발 화장품에 세발 목적의 모발 화장품에 들어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답은 3번이겠죠. 바디 관리 화장품이다. 바디 관리 화장품은 바디의 세정과 바디 관리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다.
그래서 세정제, 바디 각질 제거제, 바디 트리트먼트, 액취 방지제, 태닝 제품, 슬리밍 제품으로 나눠져 있고요. 세정제는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비누, 바디 클렌저, 입욕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바디 각질 제거제는 각질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바디 스크럽이나 바디 솔트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바디 트리트먼트는 수분과 영양 공급이에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는 뭔가 나에게 유수분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그래서 유수분의 밸런스를 맞춰준다. 그런 부분을 바디 트리트먼트, 뭐 얼굴도 있을 수 있고 올 바디가 다 있겠죠. 그래서 바디 트리트먼트는 수분과 영양 공급, 그래서 로션이라든지 핸드 로션, 핸드 오일, 바디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액취 방지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체의 냄새를 억제하는 기능, 여름철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오도란트. 그 다음 태닝 제품은 피부를 균일하게 그을려 건강한 피부 표현하는 거고요. 이것도 바디 관리 화장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선케어 제품. 그 다음 슬리밍 제품은 노폐물을 배출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슬리밍 제품이고요. 지방 분해 크림, 바스트 크림 등이 요 슬리밍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바디 화장품의 종류와 사용 목적이 적합하지 않은 거 나왔습니다. 자, 바디 클렌저. 클렌징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제, 용제, 맞죠? 데오도란트, 파우더. 지금 탈색 제모라고 나오는데 데오도란트 아까 뭐라 그랬죠? 냄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신체의 냄새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데오도란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스크린, 선크림이라고도 얘기하죠.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방어, 바디솔트, 바디에 그런 세정을 하고 각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디솔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디 화장품의 잘못된 사용 목적은 2번이 되겠죠. 네일 화장품입니다. 네일 화장품은 손톱과 발톱에 색상과 광택을 부여하거나 유분과 수분을 공급하여 손발톱을 보호하는 화장품이 네일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네일 에나멜, 손발톱에 색상을 주는 제품이죠. 네일 폴리시, 네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베이스 코트, 손발톱 표면에 바르는 투명한 액체고요. 손톱 변색과 오염 방지, 에나멜의 흡착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네일 에나멜을 바르기 전에 베이스 코트를 먼저 작업을 해서 손발톱 위에 올려주는 거죠. 그 다음 탑 코트는 에나멜 위에 도포를 합니다. 그래서 에나멜의 광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순서를 보시면 베이스 코트를 먼저 이제 도포를 하고, 두 번째 손발톱의 에나멜, 컬러, 다양한 손발톱의 컬러를 저희가 이제 완성을 하죠. 컬러를 색깔을 부여하죠. 그 다음에 손 탑코트를 올려서 그게 이제 광택도 유지되고 오래 지속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프라이머, 손발톱 표면의 pH 밸런스를 조절하여 아크릴의 접착력을 높이는 역할. 아크릴 연장할 때 프라이머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에나멜 리무버는 손발톱의 에나멜을 제거할 때 사용하고요. 폴리시 리무버라고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네일 에나멜을 발랐어요. 근데 얘를 제거하고 손톱을 지운다 그러죠, 저희가. 그래서 이런 거를 지울 때 리무버 사용하죠. 그래서 리무버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큐티클 오일은 손발톱 주변의 큐티클을 부드럽게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무엇을 쓰냐? 큐티클 오일을 사용하죠.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야지 큐티클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손톱의 색소가 침착되거나 변색되는 것을 방지하고 네일 표면을 고르게 하여 폴리시의 밀착성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뭐죠? 첫 번째 바르는 베이스 코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려 그러시면 먼저 색소가 손톱에 이제 컬러를 그냥 올려버리면 그 색깔들이 올라가서 손톱 색깔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손톱을 먼저 위에다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에나멜을 올리기 때문에 손톱에 색소가 침착된다라고 하면 먼저 올려야 되는구나 하셔서 뭐 찾으셔야 돼요? 베이스 코트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용 화장품이다. 향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희석 정도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고요. 향수의 발산 속도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방향용 화장품에서 이런 부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희석 정도에 따라서 지속 시간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샤워 콜 같은 경우는 부확률이 2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속 시간은 1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샤워 콜롱을 내가 이렇게 향을 뿌렸다? 1시간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오드 콜롱 같은 경우는 3에서 5%죠. 부항률이 한 시간에 2시간 정도 유지. 오드 투알렛은 6에서 8%. 그러면 시간이 더 지속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3시간에 5시간. 오드 퍼퓸은 9에서 12%, 5에서 6시간. 그 다음에 퍼퓸 같은 경우는 15에서 30%니까 상당히 지속 시간이 길겠죠. 그래서 샤워 콜롱은 가장 낮은 농도로 은은하고 산뜻한 향으로 샤워 바디에 분사한다라고 해서 이 샤워 콜롱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희석 정도에 따른 분류에서 가장 낮은 농도로 은은하고 산뜻한 향을 가진 그런 퍼퓸의 종류는 무엇이냐고 하시면 뭐 찾으셔야 돼요? 샤워 콜롱이라고 찾아주셔야 되고요. 이렇게도 나와요.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을 하고 6에서 8%의 부항률을 갖고 있으며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유지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오드 투알렛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외우기 되게 어려우세요. 근데 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가장 향수하면 기억나는 게 이제 딱 떠오르는 게 퍼퓸이죠. 그래서 퍼퓸이 가장 지속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퍼퓸이 가장 길다. 제일 짧은 건 지속 시간이 샤워 콜롱이죠. 그러면 퍼퓸과 샤워 콜롱 그 중간에 모두 뭐가 붙냐면 오드가 붙어요. 오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퍼퓸의 그 두 번째 부항률로 지속 시간이 짧은 거는 오드 퍼퓸이에요. 그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오드 투알렛 하나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오드 콜롱 그리고 샤워 콜롱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항률 지속 시간 퍼퓸, 오드 투알렛, 오드 콜롱, 샤워 콜롱을 하죠. 그래서 향료와 알코올의 배합 비율에 따라서 향수에 포함되어 있는 원액의 비율을 부항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향수의 발산 속도 볼게요. 자, 그래서 향수의 발산 속도는 탑노트, 미들노트, 그리고 베이스 노트가 있고요. 자, 향수를 딱 뿌렸어요. 저희가. 딱 이렇게 향수를 뭐 이렇게 손목이라든지 뭐 이런 심장 가까운 쪽에도 뿌리고 막 이러시죠. 이때 딱 이렇게 느껴지는, 처음으로 딱 느꼈을 때 뭐가 느껴져요? 되게 알코올, 휘발성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부분들이 탑노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딱 했을 때 1시간 내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강하게 오는 향수, 그 향을 탑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수를 용기를 열거나 뿌렸을 때 처음 느끼게 되는 향을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탑노트라고 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미들노트는 중간 단계의 향이에요. 향수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향, 꽃과 과일 향료가 들어가고요. 이 미들노트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 다음 베이스 노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남는 향이에요. 뭐 7시간도 가고요. 길게는 2, 3일도 가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향을 무엇이라고 하냐 그러시면 베이스 노트라고 찾아주셔야 됩니다.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휘발성이 낮은 향료다. 향을 맡을 수 있는 수소입니다.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라고 되어 있죠. 더 가장 휘발성이 강하고 향수를 뿌렸을 때 가장 먼저 향은 무엇이냐? 정답 탑노트였죠. 그래서 나왔죠. 향수를 뿌린 후 즉시 느껴지는 향수 첫 느낌이다. 정답 찾아볼까요? 탑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로마 오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 오일은 식물의 꽃, 줄기, 잎, 뿌리, 열매 등 다양한 부위에서 추출된 휘발성 높은 방향성 오일을 통칭하며 고농축 원액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액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로마 오일의 효능 문제 잘 나옵니다. 효능은 혈액순환, 그리고 림프순환을 촉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염, 항균, 피부 진정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과 독소 배출에 기여를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아로마란 향과 그 테라피, 치유라는 그 테라피가 합쳐져서 아로마 테라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센셜 오일과 향을 이용하여 스트레스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향기 요법입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종류를 보시면 수증기 에센셜 오일의 추출 방법, 수증기 증류법, 압착법, 용매 추출법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수증기 증류법은 증발되는 향기 물질을 냉각시켜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물을 막 수증기를 막 이렇게 끓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증발되는 냉각시켜서 추출하는 것들을 수증기 증류법이라고 하고요. 압착법은 과일을 이렇게 완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압착해서 만드는 거. 용매는 용매를 이용해서 향기 성분을 녹여서 추출하는 방법을 용매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개념 잡기 문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수증기, 압착, 용매 추출법이고요. 아닌 것은 혼합법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에센셜 오일의 사용 방법입니다. 마사지법, 오일을 피부에 도포하고 마사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흡입법, 뜨거운 물이나 손수건에서 오일을 떨어뜨려서 흡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욕법은 욕조에 에센셜 오일을 넣고 물을 담그는 방법이고요. 반신욕, 전신욕, 좌욕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포법은 수건 등을 이용하여 냉스포, 온스포로 찜질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확산법은 아로마 램프 등을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에센셜 오일의 취급 방법입니다. 문제 잘 나옵니다. 희석해서 적정 용량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사용 전 피부 테스트라고 직접 눈 부위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원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임산부, 고혈압 환자, 심장병, 과민한 사람은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요. 서늘한 곳에 이렇게 보관하셔야 되고요. 갈색 병에 담아서 이렇게 빛의 대강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갈색 병에 담아서 어두운 곳에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로마 오일 이렇게 보시면 구매하시러 가보시면 다 모두 어디에 있어요? 갈색 병에 담겨져 있죠. 그 부분들이 이런 해당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리어 오일은 에센셜 오일하고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캐리어 오일은 에센셜 오일을 희석시켜서 피부 흡수율을 높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오일을 말하고 베이스 오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오일에 해당되는 캐리어 오일들이고요. 호호바 오일,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인체 피지와 유사하며 피부 흡수가 잘 되고 여드름 케어에 효과적이다.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나오시면 호호바 오일, 다른 말로 조조바 오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비타민, 단백질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노화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아몬드 오일, 크림 마사지 용도로 사용하고요. 가려움증, 튼살에도 효과가 있고요. 올리브 오일은 유분 함량이 높고 튼살에 효과가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 중 희석해서 사용하는 캐리어 오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살구, 아보카도, 올리브 모두 식물성 오일이죠. 그래서 에센셜 오일에서 캐리어 오일을 믹싱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때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는데 미네랄 오일 보이시죠? 미네랄 오일은 뭐에 해당돼요? 식물성 오일이 아니라 광물성 오일, 석유에서 추출한 광물성 오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상당히 중요하고요. 꼭 문제가 99%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꼭 외우셔야 되고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입니다. 범위는 화장품법에 피부에 미백에 도움을 준다. 미백. 그 다음에 피부의 주름을 완화하거나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 차단에 사용한다. 그 다음 모발의 색상을 변화, 탄력, 탈색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단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 채모 제거의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단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그 다음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모두 다 어디?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에서 미백 화장품 같은 경우는 멜라닌 색소 침착, 기미, 주근깨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죠. 미백, 대표적으로 저희가 미용학 때 말씀을 드렸지만 비타민C, 그죠? 그 다음에 코직산, 누룩곰팡이에서 추출한 코직산이 있고요. 알부틴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월귤나무에서 추출했다라고 해서 알부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 코직산, 알부틴 이런 애들이 미백 화장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름 완화 개선,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 세포에 재생 효과를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 주름 완화. 그 다음에 선케어, 자외선 차단, 산란, 반사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다. 피부 손상 없이 갈색 피부톤으로 피부를 그을리게 도움을 주는 거, 이것도 선텐 화장품, 기능성에 해당이 됩니다. 탈염제, 탈색제, 염색으로 착색된 색상을 제거하거나 모발의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탈색하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고요. 제모 화장품, 미용 목적으로 얼굴, 팔, 다리, 겨드랑이 등의 털을 제모하기 위한 화장품도 제모제, 물리적 제모제는 해당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드름 케어 화장품, 피지 분비와 배출을 촉진시켜 여드름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것들이 여드름 케어 화장품이고요. 그 다음 아토피 케어 화장품, 피부에 유수분을 공급하여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아토피입니다. 그 다음 튼살롱 화장품도 피부의 붉은 선이나 띠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 튼살롱 화장품에 들어갑니다. 자, 자외선 차단 지수, 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자외선 차단 지수 SPF에서 Sun Protection Factor라고 얘기하고요. 자외선 차단 지수는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하지 않은 대저 부위의 최소 홍반량을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한 피부의 최소 홍반량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도포하지 않은 부위, 도포한 부위, 그 부분이 위아래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개념 잡기 가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내용으로 틀린 것, 미백, 맞죠? 주름 개선, 맞죠? 각질 제거, 채모 제거, 정답 무엇일까요? 네, 3번입니다. 3번, 피부의 각질 제거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디 화장품에 들어가겠죠. 자, 화장품과 기출문제 몇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사용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1번, 인체를 청결 비유한다. 맞나요? 네, 맞죠? 용모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맞습니다. 피부의 모발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맞죠? 인체에 대한 양리적인 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한다. 인체에 대한 양리. 인체에 대해서 정리한 것. 뭐죠? 얘는 인체의 양리적인 치료적인 목적은 의약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의 사용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그 다음 이제 3번 한번 볼까요? 기초 화장품의 주된 사용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 나왔네요. 피부를 세안한다, 세정한다, 정돈한다, 보호한다.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피부 채세. 4번 문제, 다음 화장품 중 피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화장수, 팩, 마사지 크림, 로션. 자, 피부 보호는 뭐라고 했죠? 제가 유수분 보호막, 밸런스를 맞춰준다. 뭐죠? 유수분 밸런스,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유수분의 보호막을 만들어준다. 그런 부분, 유수분의 공급을 해준다. 라는 부분으로 로션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방향 화장품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방향 화장품 5번 문제입니다. 1번 샴푸, 2번 린스, 3번 헤어무스, 4번 향수. 정답은 향수겠죠. 자, 6번 문제. 다음 중 기초 화장품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향수, 샤워크롱, 파운데이션, 클렌징 폼. 자, 기초 화장품 뭐라고 했죠? 피부 세정, 정돈, 그리고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세정에 해당되는 클렌징 폼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여기까지 화장품학 강의를 맡은 임주희였습니다.